북한에서 만화 영화는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만화 영화는 다른 애니메이션과는 남다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알고 보면 충격적인 북한 애니 탑 3입니다. 1. 연필포탄. 주인공 석파리는 숲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나타나 함께 숙제를 하자고 말하는데요. 숙제는 당일에 배운 분도기 사용법이었습니다. 석파리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요. 때마침 잠은 쏟아졌고 석파리는 문제를 풀 수 없어 미군 모자를 그리곤 잠에 들었죠. 꿈에서 석파리는 군인이 되어 미군 부대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석파리네 부대는 연필로 된 포탄을 가지고 있었고 각도기를 조절해 이를 발사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각도기 사용법을 알지 못했던 석파리는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적군의 포탄에 맞고 쓰러집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석파리는 꿈이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때 친구가 석파리와 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석파리는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석파리에게 각도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그제서야 석파리는 환호하죠. 내가 그걸 몰랐구나. 각 공부를 잘했으면 우습게 명중했을걸? 숙제를 성공리에 마친 석파리는 공부 시간 내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잘해야 훌륭한 인민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어 라고 말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연필포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린아이를 세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사일을 쏘기 위해 수학을 가르치다니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2. 다람이와 고슴도치. 1977년 방영을 시작으로 북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다람이와 고슴도치. 금색이라는 다람쥐가 고슴도치, 물오리들이 함께 족제비 승냥이들로부터 보금자리인 꽃동산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작중 캐릭터는 대부분 군인이며 선망의 대상으로 그려지는데요. 이는 꽃동산의 땅속 자료를 연구하는 두더지 박사가 승냥이에게 잡혀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밤새기는 금세기의 동생이자 두더지 박사의 조수인데 작중 박사가 위험에 빠지자 그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밤새기의 단호한 결정에 주변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밤새기가 군복을 입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금세기는 동생을 자기와 같은 정찰병으로 키우겠다며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어린 밤새기가 군인이 된다고 해도 말리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중 등장인물들은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부하에서 고슴도치 정찰병은 족제비 군단의 특수무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또한 20화에서 물오리 정찰병은 백조로 변장한 후 적군의 스파이로 침투해 계획을 알아낸 후 폭탄이 있는 헬리콥터를 타고 적군에 돌진하죠. 적과 대치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잔혹한 장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3화에서 족제비 군단의 수색대장은 목과 가슴에 꼬챙이가 관통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족제비와 쥐들은 바닥에 설치된 커다란 가시에 찔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죠. 26화에서는 검은 족제비가 난사된 총알에 맞아 몸에 여러 구멍이 난 장면이 나옵니다. 작중 등장인물들은 모두 동물이지만 캐릭터마다 각자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람쥐, 고슴도치, 물오리는 북한 주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생쥐들은 남한 주민, 생쥐들의 우두머리인 족제비는 남한의 지도층 혹은 일본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미국을 승냥이라는 은어로 부르기 때문에 족제비 군단을 조종하는 승냥이는 미국을 뜻한다고 하죠. 때문에 다람이와 고슴도치가 국제정세를 반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다람이와 고슴도치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의 네티즌들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32화가 방영된 이후 10년간 다음 회차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안고 있다고 하네요. 3. 어린이 다이어트 만화 영화? 지난 2021년 8월 북한의 애니메이션에서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장면이 나와 화제였다고 합니다. 작중 진옥과 보미는 줄타기 대회 연습을 하는 소녀들이며 순이는 이들의 친구인데요. 순이가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자 진옥은 돌연 순이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너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집인데도 버스만 타려고 하니?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지지. 순이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옥의 말에 동조하는데요. 그래서 뚱뚱해지나? 나도 이제
이제부턴 몸을 좀 놀려봐. 또 다른 장면에서는 보미는 순이를 집으로 불러 연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하며 간식을 내옵니다. 자, 네가 좋아하는 사과, 단물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줘야 해. 보미와 진옥은 늦은 밤까지 각자 줄타기 연습을 계속하고 순이는 소파에 편히 앉아 과자를 먹다가 잠에 드는데요. 작중 순이는 내내 먹고 자고 노는 모습으로만 그려졌죠.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라는 교통안전 교육 시리즈물인데요. 그럼에도 다이어트 소재를 함께 다룬 데에는 북한의 지도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북한 지도자가 체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2달 뒤인 8월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23화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해외 언론에서는 비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집중했고 일각에서는 지도자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체중 감량이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